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마 이거는 실무적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뭐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자금 조달 계획서,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게 자기 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이제 그런 것들 기재하게 되고요. 근데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는 뭐 보통은 이제 실거주니까 2년 동안 뭐 거주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기재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1, 2, 3번은 필수 서류고요. 뭐 4, 5, 6번은 뭐 이제 뭐 간단한 서류들이고 7번이 이제 필요한 경우 제출을 하는 건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예를 들어서 매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 지자체에 아파트가 있다. 근데 거기에 이미 뭐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임차인으로부터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뒤에 가서 양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거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전남, 경남 이런 데서 사시는 분이 서울시에 있는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제 이게 필요하고 기존 주택 처리 계획서. 이거는 이제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시고 서울시에 있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제 이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하나 참고하실 게 매매 약정서는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상담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은 매매 약정서가 당연히 그 지자체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매 약정서는 제출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양식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해서 매도인, 매수인, 토지에 관한 사항 집어넣고 뭐 면적, 용도 뭐다 나오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둘 다 이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도장을 찍어야 되고, 만약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해가지고 토지거래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누군가 한 명이, 나 이제 협조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신청서를 공동명의로 내니까 누가 한 명이 날이 못하겠다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매수인이 내는 서류죠. 매도인 도장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출인 매수인 써 있고 자기자금, 뭐 증여다, 뭐 금융기관 예금액이다 해가지고 있고 차입금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금액을 써서 내게 되고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 여기는 뭐 보통은 이제 자기 거주 목적이니까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자세히 쓸만한 내용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추가 취득 등 소명서, 여기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가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이 동시에 날이 나거든요. 임대인이란 말은 이제 매도인이겠죠. 그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 매수인이 아니라. 그리고 임차인도 같이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후에 그 퇴거하시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계약 내용이 종료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저희 뭐 잘 알지만 뭐2 플러스 2 총 4년 동안 이제 의무적으로 임대차 갱신을 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몇 년 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나 계속 살겠다.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가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설명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취득하는 사유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기존 주택 처리 계획 해가지고 서울시랑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시냐 혹은 멀리서 거주하시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1번과 2번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제도 절차 관련해서 그 날짜가 중요한데요. 날짜를 한번 좀 제가 하나하나 좀 작성을 해봤는데 여기 지금 예로 2025년 9월 1일자로 매매약정서를 체결했다 가정하면 여기 보시면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나오는 게요.
법률상 기준이 최대 15 영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5 영업일이면은 대략 3주 내에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3주 정도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9월 1일 날 체결해서 9월 15일 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1일 한 보름 정도 있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허가가 발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잔금 지급일을 매매 약정서 체결할 때 이제 거기다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언제 할지 생각하고 허가를 이때쯤 신청하면 발급은 뭐 2, 3주니까 대충 그러면 잔금 지급일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뭐 1월 31일 혹은 뭐 그보다 조금 앞서서 뭐 1월 15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발급, 그러니까 신청 시에는 허가가 발급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상은 2, 3주 후인데 그러면 그 기간을 예상해서 허가 발급 예상일로부터 한 4개월 이내 잡으면 되겠다. 잔금 지급일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고 이 3월 31일은 이제 기존 주택 처분기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인접한 뭐 성남시, 뭐 하남시, 구리시 뭐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다시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허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10월 1일부터 6개월이면 이제 3월 31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8년 1월 30일은 실거주 의무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이 아까 앞에서 취득일, 등기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잔금 지급일을 우리가 등기일로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가 되니까요. 그러면 1월 31일부터 2년 후, 그럼 2028년 1월 30일 이때 이제 실거주 의무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빨간색 화살표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 순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왼쪽에 노란색 형광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약정서를 9월 1일 날 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근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늦게 하기로 이렇게 약정서에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잔금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임차인이 있어서 임차인 퇴거 시점을 생각하느라고 조금 더 되게 좀 느긋하게 한 뭐 6개월 이후 한 4개월 이후 6개월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강남구나 뭐 서초구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그거 그렇게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면은 매매 약정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 서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약정서 체결일이 언제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은 또 언제고 이 간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잖아요. 특히 요새 뭐 작년 뭐 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좀 이렇게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좀 컸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약정서 체결 시점부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까지 기간을 저는 가급적 짧게 잡으시라고 좀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그 매매 약정서 체결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약정서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조항에서 좀 문제되는 것들,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양식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수정하고 해서 편집한 양식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조항들이 다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규정 불포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여기 매매 약정서에는 뭐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본 양식들에서도 이걸 쓰는 경우는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한 규정이 뭐냐면요. 토지거래 허가를 언제 신청할 거냐. 그러니까 매매 약정서를 9월 1일 날 앞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9월 1일 날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그럼 도대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는 언제까지 접수할 거냐? 이거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즉시 제출한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0월 31일까지 뭐 12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좀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간격은 좀 짧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한 규정이 있냐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발급받았으면은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본 매매 계약을. 그러면 또 언제 체결할 거냐. 토지거래 허가 발급일로부터 뭐 5일 이내다, 뭐 3일 이내다, 일주일 이내다 이렇게 좀 기한을 명시하는 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불필요한 그런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뭐 매매든지 임대차 계약이든지 저희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 혹은 이제 지급한 쪽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냐?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 후에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오른쪽 그 양식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까지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약정을 해약할 경우 제3조 제2항에서요. 그러니까 발급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발급된 후에는 해약을 할 수 없다,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거래가 발급된 후까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미발급 시에 원상 회복 규정. 그러니까 약정금을 매도인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이 안 됐다, 불어됐다 했을 때 그럼 이제 돌려주고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유형 1과 유형 2를 써놨는데요. 유형 1은 조건 없이 약정금을 반환한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간에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 잘못이든지 따지지 않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이 안 되면 그냥 약정 무효로 하고 돌려준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거래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는 유형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도 여기 보시면 제4조 제2항에 여기 보시면은 그 규정이 들어가 있죠. 유형 1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형 2는 뭐냐면요. 약정금을 반환을 하는데 만약에 매수인의 규책 사유에 의해서 발급이 안 됐으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이 안 됐으면 몰수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몰수한다. 나는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좀 강하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수인에게 강한 의무를 좀 부여하고 싶을 때 이런 규정을 두는데요. 그래서 사실 유형 1 같은 경우는 매수인한테 유리한 거고 유형 2는 매도인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근데 유형 2를 보시면 사실 따지고 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매수인의 규책 사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핵심적인 조건들이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조건들입니다. 뭐 실거주 의무 등등 해가지고 이게 다 매수인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인의 규책 사유에 의해서 밀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유형 1로 그냥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위약금 규정 삽입 이 부분은 2부에서 저희 실제 사례 말씀드릴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인데 해약금 규정하고 위약금 규정이 다르거든요. 해약금 규정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 뭐 배액배상 해제 가능기 뭐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 보시면 다시 좀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약금 규정은 해약금 규정하고 규정 내용이 다른데요. 여기 지금 제3조 제2항이 해약금 규정입니다. 배액배상한다 혹은 포기한다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 규정이고 여기 제4조 제3항 보시면은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해약금에서는 위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위반 같은 거 관계없이 그냥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 그냥 거래 중단하겠다. 뭐 포기하겠다. 혹은 배액 배상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위약금에서는 위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약정 위반, 의무 위반, 뭐 이렇게 뭐 불이행,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위반한 경우에 본 약정서에 따른 매매 약정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그래서 이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그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 방식이 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2부에서 실제 사례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결론은 위약금 규정을 삽입해 놓는 게 그냥 그 매도인이든지 매수인에 대해서든지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차라리 분쟁을 좀 조기에 종료하고 더 분쟁이 격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경험상 봤을 때는요. 그 동그라미 5번은 최근에 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담 사례도 있었는데 매매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지고 그 케이스는 아마 매매 약정서는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 체결하기 직전에 아마 그 제도가 시행된 것 같아요. 그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게 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매수인들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일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주의사항. 그 앞에서는 매매 약정서 체결 시 주의사항이었는데요. 여기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발급되는데 약 최대 3주 정도 소요가 되는 거 참고하시고 또 허가 발급일로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 최대 4개월이죠. 최대입니다. 뭐 잔금일까지 1개월, 2개월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기간을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3주, 21일이죠. 21일하고 4개월, 한 120일 정도 합산하면은 대략적으로 신청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약 한 140일 정도 한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140일을 넘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매수인분들 중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그 해외에 있는데 이제 귀국 날짜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취득일은 예를 들어서 등기일은 10월 1일인데 귀국을 못하게 돼가지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계실 때는 특히 그 본인이 이제 그 해외 생활을 혹시 이제 정리하고 귀국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좀 충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 실거주 의무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일단 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1차로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제 뭐 잔금을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조금 뭐가 좀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뭐 한 달, 뭐 세 달 이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쌍방 동의 하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재신청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잔금일을 좀 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그때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재신청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이 부분을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